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요약집이고요. 네, 자 오늘 교환부터 들어갑니다. 348페이지예요. 자 요약집 348페이지입니다. 교환이에요. 교환. 매매하고 교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거의 비슷.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매하고 교환하고 다른 점. 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자, 갑이 여기서 재산권을 이전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나는 건물을 팔겠다. 건물을 팔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응해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을도 나도 재산권을 이전할게. 이렇게 서로 재산권 이전하겠다고 하시는 거. 에? 갑이 건물 넘기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토지를 넘길게. 이런 식으로 약정. 이렇게 서로 줄 거. 물건을 서로 넘기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법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교환 계약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 자, 그리고 교환 계약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고 건물이 1억. 건물이 1억. 토지는 더 비쌀 수도 있죠. 토지가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갑은 건물만 넘길 게 아니라 여기다가 1억을 얹으셔야죠. 1억을 얹어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보충금이라 그러죠. 이런 걸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확인하죠. 자, 교환은 금전 이외에 재산권 상호 이전 약정입니다. 자,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듯이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2번 교환 객체. 반대급부가 금전이면 매매죠. 근데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이다. 그러면 교환이라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이요. 보충금. 쌍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아울러 일방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이런 걸 가리켜서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준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충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갑이 현재 을에게 넘기는 거는 주된 급부가 건물이죠. 건물, 그죠? 그리고 을은 토지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보충금이 들어가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갑과 을의 계약은 교환 계약이다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갑이 1억 보충금 줘야 되잖아요. 이거 안 주면, 갑이 보충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면은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3번이죠. 보충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으시면은 교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충금 안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죠? 채무 불이행. 자, 내려가서 교환의 효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이죠. 교환도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와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 법리 적용되죠.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이 된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매매와 마찬가지로 교환도 쌍무 계약이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법리가 그대로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완전 똑같은 거지. 자, 그리고 교환도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와 마찬가지로 담보 책임 적용됩니다. 하자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나오고 있죠.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2번에 나오듯이 항변권, 위험 부담 법리가 똑같이 다 적용된다. 자, 여기까지가 교환이었어요. 교환은 따로 정리할 내용은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매매하고 똑같다. 자, 이제 임대차로 갑니다. 349페이지요. 임대차.
자, 임대차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일단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 강론상의 임대차, 이걸 가리켜서 민법상 임대차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민법상 임대차.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가 있다면은 다른 임대차도 있다는 거죠. 다른 임대차는 특별법상 임대차예요. 특별법상 임대차. 이렇게 크게 둘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특별법상 임대차라고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특별법상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에 이어서 상가도 나오죠. 상가.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하면은 출제되는 그 내용이 파트가 3개라는 거죠. 민법상 임대차, 그리고 주택임대차, 그리고 상가임대차. 이렇게 3가지라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주로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특별법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민법상 임대차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때는 여기서 출제, 그리고 여기서 출제, 여기서 출제, 다 따로따로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내용 자체가 비슷한 측면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 차이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차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임대차인지 보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출제될 때는 토지로 나와요. 토지. 네? 토지 임대차라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임대차라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라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통해 보면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는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특별법 만나기 전 임대차죠. 계약강론상의 임대차. 목차를 잡고 어떤 내용들을 볼 건지 목차 잡고 내용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예요. 민법상 임대차. 자, 민법상 임대차에서 먼저 첫 번째 존속 기간을 정리합니다. 존속 기간. 그리고 존속 기간과 더불어서 법정 갱신 관련된 내용. 법정 갱신. 이 내용들 정리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하지만 요건을 갖춘다면 물권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방법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의 대항력 취득 방법. 그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민법상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출제되죠. 어차피 딴 데서 안 나오죠. 임차인의 권리.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반드시 정리할 임차인의 권리는 총 3가지죠. 3가지.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권 양도와 전대. 양도 그리고 전대. 이 내용들 기본서에서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번 순환에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차 서론부터 먼저 확인을 하죠. 자, 첫째 줄에 보시면은 1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이게 바로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상대방은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자, 밑에 1번 성질 확인하세요. 채권 계약이다. 그리고 매매 교환과 동일하게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죠.
동그라미 2번의 차임, 이거 임대료 말하는 거죠. 필수 요소입니다.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차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료 약정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전뿐만 아니라 물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물건으로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물건으로도.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증금은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차임만 있으면 됩니다. 차임만. 월세만 있으면 된다. 월세. 네? 월세만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은 문제 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보증금은 없어도 됩니다. 자, 내려와서 객체입니다.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임대차 약정도 유효다. 타인 물건 임대차 유효라는 거죠. 이거 왜 유효해요? 네? 왜 유효죠? 채권행위. 쓰세요. 자, 채권행위라서. 채권행위라서. 이제 알 때도 됐죠, 그죠? 자, 채권행위. 타인 물건 매매 유효잖아요. 타인 물건 임대차도 유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다, 유효. 채권행위야.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는 거죠.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이요. 임대차 기간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존속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죠? 없어요. 최단 기간 없습니다. 그럼 최장은요? 최장 몇 년이다? 없습니다. 최장 20년이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때렸어요. 위헌. 이거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네. 민법도 헌법 아래에서 존재해야 되겠죠. 법률이기 때문에. 최고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때려서 이 조문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20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최장도. 자, 뒷페이지입니다.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토지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 기간 약정이 없으니까 그냥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되겠죠. 그럼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내자고 할 수 있겠죠. 해지 통고. 2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끝나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묵시갱신 나오죠. 같은 말 법정갱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상당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죠. 자, 근데 이 법정갱신이 민법상 임대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옵니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을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났던 것은 바로 전세권 파트에서 만났었죠. 전세권.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 전에 했던 전세하고 동일 조건으로 해서 다시 계약 체결한 걸로 보는 거죠. 이때 기간만큼은 어떻게 돼요? 기간 몇 년 되죠, 이거?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그죠?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권에서 법정갱신되면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양 당사자 둘 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면 몇 월 지나면 끝나요? 6개월 지나면 끝나요. 6개월 지나면. 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면요. 역시 6개월입니다.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6개월이 지나면은 계약 자체가 다 끝나고 종료가 되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법상의 임대차인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도 일정하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법정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됐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서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그럼 역시 기간 자체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됐다는 것은 양 당사자 둘 다 끝내자고 헤어지자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해지 통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몇 월 지나면 끝난다고요? 6개월. 6개월 뒤에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시면요. 1월이라고. 이 다르다고요, 이게. 이 비교 잘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게 엄청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틀려도 된다는 표정이시네요. 뭐 한 문제 뭐 틀리지 뭐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니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들어갔을 때도 법정갱신이 여전히 등장하는데 이때는요. 최단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최단 기간은 2년이어서 법정갱신되면은 자동 2년이에요. 이때 해지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 임대인 측에서 해지 통고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몇 개월 뒤에 끝나죠? 못해요. 자,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2년 동안에는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2년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어서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계약 끝내자고 할 수 있고 임차인 측에서 해지 통고하면은 3월 뒤에 끝나요. 3월 뒤에 끝이 나는 것이죠. 상가 임대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도. 역시 특별법에서는 법정갱신됐을 때 최단 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법정갱신되면은 기간 자체가 1년으로 연장되고요. 1년.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똑같아집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3월 지나면 끝난다. 끝난다. 요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법정갱신 관련된 요 기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두시고요.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우리 책에도 표가. 저랑은 좀 이렇게 반대로 했네. 아무튼 이렇게 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밑에 3번, 파란색 3번 해보시면은 임차권 대항력 관련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준물권화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임차권이라는 거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죠? 임차권, 채권. 자,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원칙적인 맥락에서 이 임차권이라는 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인 갑 상대로 해가지고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자, 근데 목적물을 갑이 매각했을 때 원래는 소유자가 갑, 임대인 갑이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그럼 얘가 양수인이죠. 혹은 뭐 제3자라고도 하죠. 얘를 제3자. 이렇게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존 임차인 을은 이 임차권을 제3자,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과연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3자를 상대로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양수인, 제3자가 을 보고 나가라 그러면 을은 나가셔야 되잖아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을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차권을 뭐 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하시면 돼요. 그럼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을 가졌으므로 이 경우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제3자를 상대로도요. 대항력 갖췄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토지 임대차에서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고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을이 여기다가 건물 신축한 거죠. 자, 이때요. 임차권 자체를 등기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거지만 임차권을 등기한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은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부여가 되죠. 이게 두 번째 대항력 취득 방법. 세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하시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이죠. 이렇게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라는 거죠. 3가지.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2번,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등기한다고 물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은 당연히 채권이에요.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는 물권처럼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권처럼 취급된다. 그러니까 물권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권화. 물권처럼. 그죠? 물권처럼. 네? 남자가 화장을 한다고 여자가 될 수 없듯이. 네?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이라는 거죠. 그죠? 채권이다. 자, 동그라미 3번이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자, 기억해 보시면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그러면은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특별법상 인도 주민등록. 네? 특별법상 인도 사업자 등록. 요거 하시면요. 그 다음 날서부터 다음 날 0시서부터 대항력 취득이죠. 다음 날 0시 대항력 취득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항력이었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 임대차 효력을 확인을 하죠. 임대인의 의무. 당연히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하게끔 해줘야 되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필요비 청구. 그죠? 필요비 청구.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대규모의 수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된다. 기본적 설비, 보일러 수선, 이런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 자, 반대로요. 밑에 니은에 보시면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그냥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입니다. 안전배려와 도난 방지 의무가 나와 있죠. 안전배려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안전배려는 임차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통상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그칠 뿐 안전배려 의무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안전배려 의무를 지는 경우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숙박업과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에서입니다. 여기서는 안전배려 해줘야 되죠.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죠? 불나지 않도록. 자, 뒤로요. 자, D페이지 가시면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첫 번째 임차인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해서 점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죠. 차임을 연체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2기의 차임분을 연체하게 되면은 쫓겨나는 거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요. 628조에 따르는 증감 청구.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면, 차임이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다면은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느 다른 증감 청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누군가가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를 했다면은 이거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협의 절차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형성권이고요. 자,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효력 발생 시점 자체가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 즉시입니다. 청구 시점에서 발생한다. 강행 규정이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동그라미 5번도 확인합니다. 일부 멸실됐을 때의 차임 감액 청구입니다. 자, 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럼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비율에 따라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깎아달라고.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이제 임차인의 권리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임차인의 권리. 빅3라고 돼 있죠? 빅3. 임차인 권리 몇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의 권리,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용을 투입했을 때. 자,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필요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현상 유지 비용이고 청구 시점 자체가 지출 즉시죠.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이건 어느 시점에 청구해요? 임대차 종료 시. 그죠? 임대차 종료 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는 어느 기간 내로 해야 되느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내로. 그죠? 6개월 내. 이거 제가 왜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 6개월이죠? 이렇게 몇 글자라서? 네? 몇 글자죠? 6글자죠? 필요비 유익비 6글자. 그래서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라던가 유익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임의 규정이어서. 자, 626조 조문을 확인하면 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이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그때 한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기역, 니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확인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익비 부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간판을 부착시킨 거죠.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따라서 간판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투입하긴 했는데 임차인의 이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들,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들. 임차인 자기 나름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비용을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간판이에요. 간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청구 시점 확인을 합니다. 필요비 같은 경우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요. 행사기간 디귿,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확인하세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다. 왜냐하면 무슨 규정이어서? 네,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권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리는 지금 현재 354페이지에 나오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리고 355페이지에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둘 다 매수 청구죠.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는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 둘 다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부속물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부속물이. 뭔가 물건을 설치했을 때 부속물은 합쳐진 거예요? 안 합쳐진 거예요? 네? 독립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독립성? 있는 거죠. 독립성 있는 거죠. 그죠? 독립성 있는 거. 안 합쳐진 거. 그죠? 그런 걸 부속물이라 그러죠. 독립성이 없다. 합쳐졌다. 그럼 뭐라 그래요? 부합물이라 그러죠. 부합물의 경우는 유익비 청구하는 거죠. 부합물은 유익비 청구한다. 그리고 부속물은 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임대차. 건물에다가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 계약 끝났을 때 매수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토지임대차에서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거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역시 매수 청구가 다 그렇듯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다. 그리고 매수 청구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입니다. 매수 청구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강행 규정에 해당을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성권이고요. 일방적 권리 행사로 효력을 만들고, 그리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강행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사항이죠. 공통사항. 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이거는 조문에서 잘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건물임대차입니다. 자,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이 건물 임차인이다. 자,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이 건물에다가 뭔가 물건을 설치했는데 그 물건이 독립성 갖추고 있다면 그게 부속물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설치한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거. 임대인의 동의 받고 설치한 거. 동의 안 받고 제멋대로 설치한 다음에 너 싹 사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물건이죠.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 한 가지 요건.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런 거죠.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토지가 갑소유 토지고
갑소유 토지에서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건물은 을 거죠, 을 거. 이때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이 건물을 을이 집에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를 청구하죠? 네, 갱신 청구하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 청구를 하고 이 갱신 청구가 거절당했을 시 2차적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이 거절할 수 없죠. 사기 싫어도 사가셔야 되죠. 사기 싫어도 사라. 그죠? 사가라. 그러면 지상물을 목적물로 해서 을과 갑 사이에서 매매 계약 자동 성립돼 버리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지상물은 이 지상물은요. 이 지상물이 갑의 동의를 받고 지었든 동의를 안 받고 지었든 따지지 않습니다. 매수 청구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효용이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임차인한테 필요,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이 건물이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기가 된 건물인지 안 된 건물인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여부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자, 책 보죠. 부속물 매수 청구부터요. 646조. 1항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전항과 같다는 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려면은 둘 중에 한 가지 요건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받고 설치했던가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가.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속물의 요건입니다. 자, 부속물의 뜻이 나오죠. 임차인의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은 독립성을 가지고 라는 표현 나오죠. 안 합쳐지고 이 말이죠. 자, 니은입니다.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이 된 거죠. 그럼 역시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유익비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디귿해 보시면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건 현재 증축된 부분이 무슨 물이라는 거죠? 부합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부합물이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청구해야 돼요? 요거죠. 유익비 청구해야 되죠. 그죠? 네, 합쳐졌으니까. 네. 자, 그럼 좀 추가할게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또 공통점. 자, 공통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도 그렇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그렇고 매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면은 차임 연체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몇 기 연체? 2기입니다. 2기를 연체하셨을 때. 그럼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임대인한테 쫓겨나는 거죠. 그죠? 쫓겨나는 마당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임대차가 일시 사용 임대차인 경우.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하면은 뭐 숙박이 대표적이죠. 숙박. 펜션 놀러 가가지고 뭐 에어컨 설치하고 사가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일시 사용 안 된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전차인이 무단전차인이다.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이러면. 또 추가하자면 아까 책에서 봤던 거. 설치한 것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던가 아니면은 임차인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을 때 이 경우도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수 청구 제한되는 경우예요.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예. 자, 계속 책 보죠.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한계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한계. 여기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됐을 때 그때는 매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니은의 일시 사용 임대차 허용되지 않는다. 디귿 무단전차인 허용되지 않는다. 자, 4번에 밑에 강행 규정 확인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 확인합니다.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건물, 공작물, 수목이 아직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계약에 갱신 청구하고 이 갱신 청구가 거절당했다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것이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대상 건물 확인하세요. 등기, 허가, 동의, 효용 다 불문입니다. 미등기라도 무허가라도 동의 안 받았더라도 필요가 없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기억에 나오듯이요. 건물은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은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디귿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아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매수 청구 해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미음에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예? 아니,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고요? 근저당 설정돼 있다고요. 근데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허가를 안 받았던가 등기를 안 했던가 동의를 안 받았던가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빌려준 거죠. 을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을이 건물 신축했고 이 건물 을 거.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고요? 근저당 설정돼 있다고 지금 근저당이. 아니 그럼 이 건물에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거는 병한테 을이 돈 빌려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갱신을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해줘. 할 수 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저당을 갑 보고 떠안으라는 겁니까? 그 뜻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 행사하면 지상 건물을 목적으로 해서 매도인 을 그리고 매수인 갑으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이죠. 근데 매매가 성립했다고 해서 저 근저당을 갑이 혼자서 다 떠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 성립됐고 그러면 을이 매도인으로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여기에 대응해서 대금을 지급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서 근저당을 뭐 하셔야 돼요? 말소시키셔야 되죠. 그죠? 근저당 말소하고 넘겨야지 이 양반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양자의 채무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갑은 너 말소시키고 소유권 넘기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한다,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거절한다. 이게 바로 항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매수 청구할 수 있더라도 갑은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네? 항변권 행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떠안아야 됩니까? 근저당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매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위쪽에 리을도 확인하세요. 리을.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외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지어져 있어요. 걸쳤죠 지금. 걸친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갑거, 여기가 갑거. 그리고 이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인. 을이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이때 지상 건물에 대해서 요건 갖췄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요 왼쪽 토지가 제3자, 다른 사람 토지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토지하고 임대인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걸쳐서 지어져 이렇게 건물 지었다고 지금 을이. 미쳤죠? 왜 이러시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겠다.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병하고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분쟁 생길 게 뻔한 건물을 전부 다 사가라 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은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이게 뭔 말이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요 갑소유 땅에 있는 건물 있죠. 이 부분. 만약에 요 부분만에 대해서 이게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건물이라면, 그런 경우는 이 부분만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거, 그거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된다 이 말이. 그건 된다고. 전부 다 안 돼요. 전부 다 안 돼요. 뒤로 넘어가세요. 자, 청구권자는 당연히 지상물 소유자겠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그래서 기억을 확인하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 양도에서 소유권 상실했다. 그럼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확인하세요.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니은이요. 예외. 임차인이 건물 보존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 거죠, 지금. 원래 갑이 토지 소유자였죠. 그러면은 갑을 상대로 해서 갱신 청구, 매수 청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가 팔렸다고,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병이 토지 양수인이라는 거죠, 양수인. 이때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야, 네가 사라. 응? 네가 건물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다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은 임차인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은 제3자를 상대로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4번의 방법 확인하세요. 1차 갱신 청구, 2차 매수 청구입니다. 니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것 자체가 갱신해 줄 것이야, 갱신 안 해줄 것이야? 갱신 안 해줄 것이야. 그러면 갱신 청구 생략할 수 있죠, 그죠?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D끝.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 갱신 청구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도 못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효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어서 지상물을 객체로 매매가 성립하고, D끝. 임차인의 건물 명도와 임대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6번을 확인하세요. 강행 규정이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 건물 양도하거나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런 약정 자체가 지상물 매수 청구 배제 특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약들은 다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어서. 자, 여기까지 임차인의 권리 3가지를 살펴봤고, 양도와 전대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3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